떼분양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떼분양이 뭐냐니까 하나를 팔았으면 최대 얼마까지도 1억 5천까지 받아야 수수료를 전화를 걸으면 아마 안 받을 거예요. 그 회사는 이미 다른 현장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 아니 여러분 그 옛날 표현이에요. 네, 막말로 여러분들이 분양대행사에 들어가세요. 직원이 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또 뭘 까발려고 왔습니다. 오늘 까발릴 거는 상가 분양의 실체예요. 이게 참 실제로 이걸 건설해서 공급하는 일을 주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상가 분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뭐 어떻게 뭐 지나다니시다가 막 신규 건물이 있으면 막 상가 분양 홍보지도 하고 막 광고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서도 많이 이제 광고를 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상가를 분양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상가 분양받아가지고 대박 났다, 2배 올랐다 들으셨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죠. 아파트는 있죠. 아파트는 꾸준히 많이 올리기도 했고 아파트가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인 겁니다. 자, 상가는 그에 비하면 우리가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막 최고의 요지에 아우 뭐 너무 좋은 위치에 포장돼 있어요. 임대료도 엄청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자, 실제부터 까불려 볼게요. 일단 그 시행사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행사라는 건 뭐냐면 그 땅의 소유자, 땅을 사서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팔아먹는 이 사업 주체가 시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행사가 땅을 사서 사업을 하는 거지 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까지 하면 시공사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시행사들은 아까 일단은 그 땅을 사서 건축을 맡기고 그렇죠? 팔아먹고 이런 일을 하는 사업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회사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뭐 신뢰하고 그럴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커서 뭐 나쁠 건 없지만 크면 좋긴 하지만 시행사가 중요하다. 이 얘기인데 그럼 시행사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시행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직원이에요. 상가를 하나 땅을 샀어요. 상가를 지어가지고 팔아 먹을 거예요. 최대한 어떻게 팔아 먹겠어요? 최대한 비싸게 팔아 먹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기업, 반도체 만드는 기업처럼 계속 존치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개발 사업은 한 번 해서 성공하면 그냥 수십억 벌어버리고 떠버리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뭐 이래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굉장히 임시적인 조직 내지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조건 비싸게 팔겠죠.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해요? 마케팅을 잘해야죠. 최대한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아파트보다도 이 상가 쪽이 네트워크에 의한 사람 관계에 의한 분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로 떼분양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떼분양이 뭐냐니까 분양 직원을 막 500명, 1000명씩 고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하나는 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단계처럼 파기. 그러면 이분들이 열심히 움직이려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많이 줘야 되겠어요? 조금 더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알면 기겁하실 겁니다. 멀쩡한 상가, 우리 뭐 신도시급 그런 상가, 근린 상가라고 보겠습니다. 1층에 좋은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수수료 한 3% 정도 줘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수수료 0.5%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3% 주는데 1층 후면이나 2층 위로 올라가면 15%까지 줍니다.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기가 차시죠? 만약에 10억짜리 상가 하나를 팔았으면 최대 얼마까지도 1억 5천까지도 받아요 수수료를. 그러니까 현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즘 아파트형 공장 우리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많이 건립이 되는데 제가 너무 까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걱정입니다. 이것도 하나 팔면 막 1,000만 원씩 들어와요. 많게는 5% 정도 3억짜리 하나 하면 뭐 1,500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수료가 나오고 보통 한 7% 막 이렇게 줘요. 근데 이제 요게 분양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대체로 인력 조직이 탄탄하게 있는 관리직이 아니고 영업직들로 모였다가 없어졌다 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소위 뭐 팀장이나 본부장 같은 분들이 인원들을 끌고 다닙니다. 물론 뭐 회사는 만들어져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 없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회사들이
물론 큰 아주 제도적인 그런 분양 대행사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달려들어서 상가를 팔아 먹는단 말이에요. 혈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만 잠깐 과대포장하면 되냐? 월세만 조금 높게 해주면 상가 가격은 굉장히 높이 오릅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 좋은 자리 계통에는 한 5% 정도 포장을 해요. 5%.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익률 5%라는 거는 뭐냐면요. 월세가 1년 동안 들어온 돈을 합쳐요. 그게 뭐야? 내가 총 투자한 돈의 5%인 거야.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으면 1년에 500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5%의 수익률이. 그 은행보다 낮잖아요. 은행은 뭐 1, 2%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투자를 하시는데 이 상가 분양하게 되면 이 분양가를 책정을 하는데 최대한 그냥 맥시멈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왜 바보들 같이 적정 가격에 잘 팔면 되는데 근데 적정 가격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 지금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임대가 얼마나 될지가 미지수예요. 왜냐? 완공되고 주변에 배후 단지가 다 들어오면 영업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임차인이 쉽게 높은 금액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임대는 다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좋은 업종들 다 들어오는데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그 수익률을 환산하는 게 금액이에요. 자, 그 수익률을 월세를 갖다가 그 부동산 가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뭐 얘기 드리면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월세가 가격이에요. 상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를 조금만 포장하면 가격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규 분양하는 데서 홍보하는 금액은 월세는 아마 잘 됐을 때 맥시멈이에요. 그 이상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하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초기에 분양을 그다지 비싸지 않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장사 잘 안 되는데 배후 단지가 들어오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2배가 되는 상권이 있어요. 뭐 동두천 이런 데 그래요. 신도시 상권이. 거기는 없어서 못 사요. 왜냐면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가격이 부족해요. 서로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좀 아주 뭐 일부고 대부분은 입주 시점에 임차인 맞추느라고 혈안이 돼요. 그러면 비어 있으면 공실이 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은행이자랑 돈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가격을 낮춰서 해도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층이 뭐가 쫙 깔리죠? 공인중개 사무실이 쫙 깔리잖아요. 왜 쫙 깔리는지 아세요? 아니 1층에 상가가 10칸인데 8개하고 공인중개사예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거 뭐 잘못된 거네 이상한 거네 하는데 여러분 그거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몇 개 남고 나머지 다 없어집니다. 왜냐면 입주 장사하는 거예요. 처음에 물동량이 어마어마하죠. 아예 비어있던 집에 전부 새로 들어오잖아요. 임대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입주 장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요. 나중에 이제 몇 개 정도 남아서 이제 계속 중개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층 같은 건 들어오는데 2층, 3층 위에 올라가면 이건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이 상가는 임대인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샀으니까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가를 사시고 싶으시면 새로 신축 상가면 아마 짓고 아마 2, 3년 동안 골골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이럴 때 가서 분양가 확인하시고 후려쳐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요즘은 신탁에서 항상 자금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개발사가 상가 그 분양 대금을 받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 다르게 좀 임의대로 팔 수 있는 권한이 많아요. 아파트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그 청약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상가는 대충 팔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행사 통해서 하는데 돈은 반드시 어디로 넣어야 되죠? 지정된 신탁 계좌로 넣어야 됩니다. 거기로 넣은 것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로 넣은 건 나중에 안 받았다. 배째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아세요. 홍보 자체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신탁사로 분양 대금이 입금되게 돼야 유효하다. 이렇게 계약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시행사가 싸게 준다고 뭐 뒤로 돈 주고 사고 뭐 이런 실수는 요즘 거의 없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 갔는데
상가가 뭔가 하자가 있다거나 가운데 기둥이 있다거나 우리가 안내받지 못한 내용이 있을 때 분양대행사한테 전화를 걸으면 아마 안 받을 거예요. 그 회사는 이미 다른 현장 가 있습니다. 여기 현장 지금 돌아다니는 거 시행사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다음에 이 상가라든가 이런 분양 업무를 만약에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하나 팔아 먹어가지고 뭐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벌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근데 사람이 많다 보면 한 100명이 이러다 보면 몇 명씩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현혹이 돼요. 실제로 수수료가 지급이 되니까. 그러면 뭐 4, 5천 벌 것 같으니까 한 번에 거기 현황이 돼서 계속 여러분 뭐 기본 생활비라든가 기본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회사는.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시기를 다 버리는 수가 있죠. 일확천금은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분양 대행업을 하고 싶고 뭐 하시면 일단 시작을 제가 보기에는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수수료가 좀 적더라도 이런 일을 해서 팔아보고 그다음에 자신이 있으면 현장도 골라서 이 현장 이 물건은 정말 괜찮네 이 상가는 팔아도 괜찮다 이런 자신이 드는 현장을 내가 골라가야죠. 무조건 수수료 많이 준다고 해서 막 가갖고 막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아는 사람한테 팔았다가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새로 짓는 상가는 전용률이 한 50%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 열고 들어가서 나 혼자 쓰는 공간이 전용 공간이에요.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 공동 화장실 이런 건 다 공용 공간이죠. 자, 새로 진 건물은 전용률이 50%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럼 분양 면적이 20평이면 문 열고 들어가면 안에 몇 평? 내 거는 10평?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제가 업종 가지고 하나 얘기해 볼게요. 편의점. 편의점. 문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가 한 15평은 되죠. 편의점들이. 물론 좀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긴 한데 그럼 얘들이 월세를 얼마 낼까? 궁금하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편의점이 한 250에서 350 정도 월세를 내요. 월세를 그 정도 냅니다. 자, 그럼 분양을 얼마 했을까? 간단하게 할게요. 평당 한 3천 정도 분양이 넘어서면 임차인이 월세 내기가 버거워집니다.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3천에 분양받았어요. 15평이니까 분양 면적은 2배죠. 30평이에요. 그 3천만 원에 30평 분양받으면 얼마예요, 분양가? 9억. 9억. 그쵸? 여기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뭐 5천이든 어쨌든 자 수수료는 얘기 한번 그만하고 9억에 샀죠. 그럼 9억에 상가를 산 입장에서는 무슨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 아니 여러분 그 옛날 표현이에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건물주 위에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값은 우리 뭐 수백억 수천억짜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대 나가도 고만인 분들이 조물주 밑에 건물주인 줄 몰라도 어지간하면 몇십억 뭐 돈 빼곡짜리 이런 상가 가진 분들 다 의리해요. 임차인이 갑입니다. 상가가 어렵잖아요. 자, 9억에 샀어요. 막 대출도 받고 샀어요. 자, 그러면 월세가 얼마 들어와야 돼요, 최소한? 1층 편의점이니까 한 5%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1년에 4,500. 4,500. 그럼 한 달에 얼마 들어와야 돼요? 400 좀 안 되죠. 그렇죠? 350. 그러니까 요 아주 좋은 상가야. 이런 데가. 그래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씩 이상씩 400 가까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투자하는 사람도 겨우 5% 수익을 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뭐 잠깐 빌릴 수도 있고 임차인이 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평당 3천이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편의점이 어떻습니까? 막 350을 넘어가서 월세가 400이라면 편의점이 장사가 그럭저럭 잘 돼도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벌써 무슨 느낌 가지세요? 월세가 350, 400 받으려면 편의점이 와서 장사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 안 되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건물 좀 망하는 거예요. 분양받는 사람은. 하물며 1층도 이런데 2, 3, 4, 5층 위층 잘못 분양받으면 물론 2층 같은 거 분양 잘 받아가지고요. 병원 나서 병원이 잘 안 옮겨요. 여러분. 한번 자리 잡은 동네에 유명한 병원은 의원들은 쭉 갑니다. 그런 건 괜찮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더 위험해요. 1층 후면 정말 위험합니다. 1층 후면. 1층이 말이 1층이지 뒤에는 가격이 아주 반의 반값 이렇게 사야 돼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상가에 관한 전체적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분양 받는데 자 나중에 결국은 상가 가격은 월세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 월세가 어느 정도 맥시멈에 다 차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요즘 자영업자가 어떻습니까? 좋아요, 어려워요? 어렵죠. 영업이 들되면 그 월세 감당을 못하죠. 한 번 나가는 순간 안 들어오면 상가 주인은 망하는 거예요. 상가는 만약에 폈어요. 장사가 잘 안 돼요. 그 지역이. 그냥 월세 조금 깎아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에요. 처음부터. 하물며 나중에 장사가 얼마 정도 될지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 나오는 월세가 진정한 수익률이고 진정한 그걸 환산한 금액이 진정한 그 부동산의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보세요. 맥시멈 상태로 최대한 비싸게 팔았잖아요. 포장을 했고. 자, 상가는 무조건 다 임차인은 내는 월세로 운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월세를 이빠이 높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피가 붓고 그렇게 해먹을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가가 다 지금 고분양가로 분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왜 그렇게 고분양하냐? 팔리면 어떡할 거예요? 팔리면 좋잖아요. 일단 비싸게 던져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10%, 20% 할인 분양합니다. 나중에 가서. 먼저 산 사람만 봐도 돼요. 다음,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떼분양.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갖고 그 수수료를 후하게 주니까 그렇게 팔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안 팔리면 아주 떼분양 플러스 가격까지 할인해갖고 털어먹어요. 털어야 돼요. 자, 개발사 입장에서는요, 요 남은 물건을 팔지 못하면 망합니다. 처음부터 자기 자본이 적고 큰 자본이 이미 대출로 끌고 와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이자 못 갚으면 다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덤핑 처세로 다 팔아야 될 운명이에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어요. 단지 좋다 그래서 비싸게 받으면 팔리기만 하면 대박인 상품인 겁니다. 자, 결국은 제가 그냥 아파트 말고 상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양주의보를 좀 발령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원인 고분양가. 절대 싸게 분양하지 않습니다. 안 팔리면 안 팔리더라도 일단 비싸게 때린다. 두 번째, 상가 비율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다. 이미 상가가 많다. 조심하셔야 되고, 다음에 가장 근간이 되는 월세를 내는 자영업이 불황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해도 벌써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에 현혹돼서 그냥 막 샀다가는 그 상가 파시는 분한테 수수료 10% 지급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억짜리 하나 샀는데 5천만 원이 수수료라면 갑자기 사기 싫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팔고 말지. 막말로 여러분들이 분양대행사에 들어가세요. 직원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 사세요. 그럼 5천만 원 싸게 사요. 이거 좀 과한 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상가 분양에 대한 실체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되시고 혹시라도 이런 실수 없도록 투자하시는 데 참고됐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